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쉬어가려고 했다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오늘 전해드리고 며칠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쉬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제 영상의 제목은 거래량 늘어난다 대비하시라. 오늘의 영상의 제목은 대출 막힌다 대비하시라. 저는 사실 최근 한 달 정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왜? 뉴스 한 줄 살펴보고 음, 대단하게 안 나옵니다. 그 뉴스 한 줄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죠. 너무나도 큰 칭찬의 글. 지난 몇 년간 가장 정확한 분이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이 나오면 일단 지난 정권에서 그렇고 이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일단 욕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이딴 식의 대책을 내놔가지고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욕하고 그치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책적인 파급 효과가 정말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그것을 분석하는 게 제가 하고 알려드려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늘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쏠림이 생겼을 때는 좀 과한 쏠림이 있어요. 정책 효과는 실제로 요만큼 나타나야 되는데 그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달라들면서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분위기가 사그라들 때도 요만큼 정도만 사그라들면 되겠다 싶은데 시장은 생각보다 더 과도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 진폭이 생각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겠더라. 오늘 쿠팡 알리 광고 좀 합니다. 자, 이용해 주세요. 링크 좀 눌러 주세요. 많이 이용해 주시지만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반기 26.5조 주담대 대박 급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올 건 뭔가요? 이제 주담대를 줄여야 되는 수순이잖아요. 이만큼 늘어났지, 상반기에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하반기에도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주택시장은 뜰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26.5조의 정체라는 것도 정책 자금이 8알이다. 그리고 또한 대출을 내서 집을 많이 사기보다는 새로 신규로 1년에 한 30만 개씩 전국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여기 입주하려 그러면요, 집값이 너무 비싸졌잖아요. 여기 입주하려 그러면 주담대 내야 되죠. 그것까지 다 포함한 주담대예요. 그래서 26.5조라고 투입되었지만 전체 주택시장을 부양시키지는 못했죠. 서울이나 띄울까? 아니면 각 지방에 조금 비싼 아파트들이나 조금 띄울까? 전국적인 온기 퍼지지 않았어요. 18년, 19년, 20년 그맘때 주담대가 이만큼 늘어났다 그러면은 신용대출까지 같이 가세하고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은 주택시장은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지방, 수도권 가리지 않고 올랐을 거예요. 이 돈 투입 때도 못 올립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 뉴스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하반기에 대출 수요 억제 났습니다. 이거 한 3주, 4주 전에 나온 뉴스잖아요. 올해 목표치 대출 증가액을 5% 정도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근데 2.3%, 2.2%를 다 해버렸어요. 이게 26.5조나 땡겨갔다는 말이에요. 이제 0.3% 남았습니다. 해봐야 뭐 한 5조 투입될까요? 그러니까 야, 돈 빌려 가지 마라. 돈 빌려 가지 마라. 우리 대출 한도가 빤하다. 23년 11월, 10월 달처럼 갑자기 주담대 전체적으로 다 막혀버리는 수가 생긴다. 그까지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대출 그만 내라. 그래서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여신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고 있죠. 대출 받아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대출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특단의 대책이 나왔어요. 계속 대출 줄인다는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금감원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계속 증가하니까 연초 목표치만큼만 공급해라. 그게 대출 증가율이 2.5% 이만큼만 공급해라. 지금 2.2% 대출 나갔다. 대출 나갈 거 없다. 근데 이런 뉴스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올 게 나왔습니다. KB국민은행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갈아타기 대환 안 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안 돼. 너 달성 안 돼. 이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이라는 것이 2주택자가 3주택이 되려고 하는 이 경우뿐만 아니고 1주택자가 한 개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1주택자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찾아보면은 다른 은행들도 국민은행의 딜을 따를 것이다. 그 말인즉슨 주담대 안 돼. 끝났어.
투자 목적으로 안 돼.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사실상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뉴스도 또 제각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야, 이제 대출 막혀? 빨리 대출 받아 사야지. 지금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21년 그 이후에 어땠나요? 22년 아주 처참한 한 해였습니다. 24년 올해 또다시 대출이 막히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25년도는 뻔하다.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불과 3년 전에 대출이 막힌 사태가 있었어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왜 그래 부정적이냐? 왜 자꾸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냐? 전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데요. 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집값 떨어지면 미래 세대도 집도 사고 또 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예. 많이 샀다가 이렇게 일본의 고점에 이게 처물려 가지고 부동산 불패론 일본 대단했잖아요. 일본도 대단했습니다. 그렇던 일본도 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05년 후에 잠깐 반등은 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또 이 시계 하락하고 나면 나중에 또 무슨 어떤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요, 출산율이 우리는 일본 반토막이잖아요. 출산율이 또다시 이런 영광이 또 나중에 뒤늦게 찾아올지 어떨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기만 할 것인가? 아니야, 분명히 이 가운데 한탕 더 해먹을 기회가 온다든지 뭔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투자자들은 사실 이걸 기다려야 되죠, 이걸. 근데 이거 전제 조건은 뭔가요? 네,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었을 때 한 파스를 더 해먹던 뭔가를 하건 뻥튀기를 하건 뭔가 뒤따라 줄 텐데요. 그런 조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중국 신규 주택 가격. 중국은 주택시장 내빌이 났습니다.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고. 그랬던 것이 21년 코로나 이후까지 오르다가 자, 집값 22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차트가. 요만큼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이거든요. 우리는 특례니 뭐니 해서 정책자금 덕분에 이만큼 반등이 조금 더 셌습니다. 그러다가 그 특례 보금자리는 위력이 나하고 나니까 사그라들죠. 사그라드니까 또다시 정책을 내놔서 또다시 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힘이 그다가 없다. 비싼 아파트들은 조금 버텨준다. 하지만 싼 아파트들은 이미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이 지금 시장 모습이다.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중국은 더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로 떠받들고 있는 모양새가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아파트 가격 오르고 거래량 늘어나고 야, 또다시 대박 상승 국면을 올라타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올려타시라.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근데 지금 저는 시국을 여기 오국면 어딘가로 봅니다. 가격은 좀 빠지고 있고 거래량은 좀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것도 정책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나면은 온전한 시장의 본 모습을 봤을 때 비로소 이것이 조금 더 갈리지 싶어요. 어쨌든 지금 긍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기다. 여기에 더 가깝다. 그렇다면 아까 저렇게 순환 모형이 나타난다든지 이 전제 조건이 뭐였나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2분기 실질 성장률 마이너스 0.2%. 성장률이 이래요. 내수는 엉망이고요. 자영업자 카페 들어가 보면 아프니까 사장이다. 자영업자 카페 들어가서 글 읽으면요. 눈물밖에 안 납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좀 공감하는 능력이 좀 많나 봐요. 그냥 그래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제가 뭐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2분기 우리나라 역성장, 야 자동차 수출 잘 되고 잘 나간다고만 난리도 아니죠. 반도체 잘 된다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딴 거는 뭐 있나요? 딴 거는 그닥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GDP 성장률이 말해줍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방 더 해먹고 이 순환주기에 제대로 한번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해보지 않은 꿈은 접어두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광고합니다. 쿠팡알리 댓글 나가시는 길에 댓글창에 있는 링크 한번 눌러주세요. 매도 물량 줄어드는 지역도 있지만 부산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세 매물 1000개, 월세 매물 8000개 정도. 네, 거래량 96건. 이번 주는 거래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거의 600건에 달하는 거래량이 나타난다. 인천은
700건, 800건에 달하는 거래량이 나타나거든요. 그에 비하면 부산까지 온기가 제대로 퍼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7월의 거래량은 심상치 않다. 왜? 제가 봤을 때는 막차거든요. 대출도 막히려고 하죠. 금리도 가상금리 올려가지고 대출 받지 말라고 하죠. 좀 있으면 스트레스 DSR 도입되죠. 스트레스 DSR 도입되는 9월이 되었을 때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은 제대로 아픈 그런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중국의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죠.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뭐 나라 경제가 계속 꾸준히 성장해 올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다 묶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안 좋은 거는 같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이 수많은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냥 느낌상 하반기 되면 집값 오를 거야. 근거가 뭔가요? 느낌이 그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꼼꼼한 편이에요. 자, 서울의 아파트 건당 거래대금이 12억, 12억을 찍었다고 말할 정도로 부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건당 거래대금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4억 2,500. 역대 최고치 마찬가지로 갱신했어요. 비싼 아파트 조금 더 거래되고 싼 아파트 거래 안 되고 그 현상 계속 있습니다. 자, 거래량 3,000건 이하 빙하기 어쨌든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악재가 많습니까? 스트레스, DSR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대출, 추가 대출, 주택 추가 구매용 대출 안 돼. 대출 많이 받아가려고 금리 올릴라 그래.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악조건을 뚫고 투자하실 분들은 과감하게 하실 분들은 하셔라. 저 싼 아파트 3억 이하가 40%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 3억 미만의 아파트, 연식 오래된 것들 보셨잖아요. 힘듭니다. 영도 아파트 이런 것들 유튜브에 많이 다뤄지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은 나름 사뭇 좀 충격이 옵니다. 이 고가의 아파트들 움찔움찔 다시 꺾여버린다면 아파트가 그렇게 투자로 매력적이지 않네.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점점 가지고 더 시간이 흘러가서 그 아파트가 안 돼. 그 투자로서는 그 희망 없어 안 돼. 정말 패배주의에 완전히 쪄들어 있을 그때가 오히려 또 적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야, 니네 맨날 떨어진다고 했지만 이때 거래량 늘어나고 가격 오르고 했잖아.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정책 자금 나왔을 때 효과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봤었잖아요. 누가 반등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영상 오늘 첫 화면에 지난 몇 년간 가장 정확한 분이셨다. 아마 제 영상을 쭉 지속적으로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맨날 떨어진다는 이야기,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한 건 맞아요. 근데 이 흐름조차 무시하고 말하지는 않아요. 비싼 아파트 역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분양권 시무룩, 전월세 거래 마찬가지로 시무룩, 실거래 가격 빠르게 대충만 살펴볼게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돈보.co.kr, 돈이 보인다. 돈보.co.kr. 오늘도 뻔하죠. 아주 고가의 아파트,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이 몇 건 나오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 분담금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아파트들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아파트 가격을 깎아먹는, 감소폭이 더 커지는, 그 현상을 목격하고 있고요. 그나마 거래가 좀 된다고 하는 것은 신규의 아파트, 신축의 아파트, 동네 안에 매매한 아이파크 1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하는, 이런 것도 비싼 아파트, 최근의 아파트, 연식 한 5년차 안팎의 아파트들이 고가의 아파트 자리를 점하고 있고요. 막 7억, 8억 이런 것들도 다 연식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요 정도 느낌. 대충 가격 빠르게 훅 지나갈게요. 30%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것 수두룩하고, 그것이 뭐 평균적인 분위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평균적인 하락률 28% 정도. 고가의 아파트들 조금 더 반동하고 있는 거 인정. 가격 3억, 4억 하는 것들도 좀 안 떨어진다 싶어서 보면은 최신의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아닌다 하면은 35%. 연식이 더 많이 오래된 것은
평균적으로 35% 정도의 하락률을 느낄 정도. 35% 정도 이렇게 하락률 느껴질 정도로 이런 것들이 많더라. 이게 그 시장 분위기거든요. 정말 시장 분위기가 지금 괜찮아졌다면, 수도권이 뭐 엄청난 역대급 상승을 하면서 괜찮아졌다면 여기까지도 온기가 뻗쳐왔어야 되죠. 하지만 온기가 뻗쳐오지 않더라. 전세 가격도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노란색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년간 최고가 대비 전세 가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란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정말 시장 분위기가 막 돌아섰다면 여기가 아마 노란색으로 도배가 되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노란색으로 도배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 네, 그 부분까지 대충 느낌. 네. 완전 온통 노란색. 최근 2년 기준이기 때문에 2년 전 대비 전세가가 올랐냐 내렸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노란색이 점해지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싼 것이 많더라. 전세가가 올라서 집값이 오른다고요? 부산은 아닙니다. 네, 나머지 뒷부분들 전세가 평균 전세 가격 2억 3천 정도 수준. 네, 이 정도까지 맞춰도 되겠죠? 네, 전월세 시장 특이 현상 없음. 다만 거래가 전년 대비 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거 전년도 계약하고 올해 계약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는 뭐 2년 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혹여라도 24년도가 아닌 25년도에 노란색만큼 임대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또한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되긴 할 거예요. 나가시는 길에 아시죠? 댓글창에 쿠팡 링크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